창가에 부는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이게 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혼자 끓인 커피 향이 방 안에 가득합니다. 텔레비전에선 노년의 재혼 이야기를 다룬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노년층 재혼 증가세, 신중한 선택 필요. 이런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하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특히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라면 깊어가는 밤 혼자 있는 침대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순간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인사를 나눌 사람이 없는 그 적막감. 한 번쯤은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노년의 재혼 설레는 만큼 신중해야 할 이 선택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재혼을 경험한 한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재혼을 고민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 건강 문제, 가족 관계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2막을 더욱 행복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원의 고즈넉한 산책로를 걸으며 지난 3년을 돌아봅니다. 올해로 73, 저는 요즘 행복한 실패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재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렸다가 1년 만에 헤어지게 된 경험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5년 전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며 아이들을 가르쳤던 저는 갑자기 찾아온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늘 북적이던 교실처럼 사람들로 가득했던 일상이 어느 날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맞이한 봄날,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던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남편과 함께 등산을 다녔는데 그 해에는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식탁에 2개의 커피잔을 놓는 실수도 자주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35년 동안 함께한 사람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도서관 봉사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봉사활동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인근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었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잠이 들고 새벽에 홀로 깨어나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박서준 씨였죠. 전직 대학 교수였던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수강생으로 참여했을 뿐인데 강의가 끝나고 나누는 차 한 잔에 대화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특히 그의 지성적인 깊이와 따뜻한 인품이 좋았습니다. 철학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반짝이던 모습이 젊은이 같았고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면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죠. 무엇보다 제가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것처럼 그도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점이 저희를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점차 우리의 대화는 책과 교육을 넘어 각자의 삶과 외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도 저처럼 밤이면 찾아오는 고독과 싸우고 있었더군요. 때로는 텅 빈 집에 들어설 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라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6개월 정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 그가 조심스럽게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은 교육자들이 함께 살면서 더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의 지적 성장을 돕고 남은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닌 서로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우리는 함께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를 열고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자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두 딸과 아들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신중했습니다. 어머니, 결혼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큰딸이 건넨 체크리스트에는 5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정 상태, 건강 기록, 가족 관계, 생활 습관, 그리고 향후 계획. 그러나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지금 와서 저런 세세한 것들을 다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혼 초기의 달콤함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생활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서관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싶었고 수채화 교실도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인데 왜 항상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나요? 집에서 둘이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의 말이 관심과 사랑의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은 통제가 되어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채화 모임에 가려고 하면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집안일이나 신경 쓰지. 라는 말이 돌아왔고 도서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당신 나이에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 라는 핀잔이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자녀들에게 이미 증여한 상태였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의 대부분을 자녀들의 사업 지원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이 이해되기도 했지만 점차 우리의 노후 생활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문제는 우리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불면증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이는 그를 보며 저도 함께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인한 혈압 상승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고 병원 진료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 아니면 누가 나를 돌보겠어요? 라는 그의 말에 점점 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제 건강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내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가 수업에 가고 싶어도 그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 포기해야 했습니다. 산책을 나가고 싶어도 그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시끄러운 걸 어떻게 참나? 애들은 자기네 집에서나 키우라고 해. 주말마다 찾아오던 손주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할머니, 이제세 할아버지 집에는 안 갈래요. 라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헤어짐을 이야기했을 때 의외로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외로움을 잘못 해석했던 것 같네요. 서로에게 기대어 살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둘 다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재혼 생활을 정리하고 난 뒤 제 일상은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도서관 봉사활동은 주 3회로 늘렸고 수채화 교실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건강 댄스 모임도 새로 시작했죠. 놀랍게도 이혼 후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 보이세요. 라는 작은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주들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함께 그림도 그리고 요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꼭 누군가와 함께여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오히려 더 많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만나는 아이들, 수채화 교실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들. 제 주변에는 이미 충분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제 경험을 통해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에 떠밀려 서두르다 보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먼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속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결코 속물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나이의 재산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연금 수령액이나 저축 현황, 그리고 특히 부채 상황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솔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서로 숨김없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간혹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건강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고 이는 곧 배우자의 간병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상대방의 불면증과 혈압 문제를 미리 알았더라면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자의 하루 일과와 생활 리듬이 어떤지, 취미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 활동은 어느 정도로 하고 싶은지 등을 충분히 이야기 나누세요. 예를 들어 저는 도서관 봉사활동과 수채화 교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배우자는 이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는 생각보다 큰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대한 대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는 매우 민감한 부분인데요. 양가 자녀들의 상황, 손주들과의 관계, 명절이나 가족 모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제 경우에는 새 배우자가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을 참지 못해 결국 손주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이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법적인 보호장치도 잊지 마세요. 재산관계 증명서류나 혼인신고, 전 재산분할 계약서 같은 것들이 불필요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준비는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가능하다면 자녀들과 함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기간 동안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주제들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시간과 혼자만의 시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저는 재혼 생활을 정리하고 난 뒤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거든요. 홀로 있는 시간이 외롭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재혼을 선택하시든 홀로의 삶을 선택하시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재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지 조언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봄날의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